네, 44페이지 4번 문제는 네, 체크는 했지만 그냥 중요한 문제라서 그냥 했고요. 그 다음에 11번, 13번 그리고 뒤에도 있던데 네, 안녕하십니까. 그냥 11번, 13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근의 확대 축소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11번 같은 경우가, 네, 11번 같은 경우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인데, 물론 근을, 두 근이 a 플러스 1과 네, b 플러스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근의 합인 알파로 왜 정리? a 플러스 b 플러스 2의 값이 이게 마이너스 a다. 그 다음에 ab 플러스 여기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이게 b다. 이렇게 푸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얘를 다른 식으로 따지면 어떠한 f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이 a, b라고 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거 함수에서도 이거 되게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방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얘가 fx 이렇게가 되어 있을 때 뭔가 이렇게는 0이 되도록 하는 근을 구하자, 또는 f 2x 빼기 1은 0의 근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 아이들이 흔히 그냥 여기다 1 집어넣고 그냥 0, 3 집어넣고 2 이렇게 답을 적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 여기가 별표인데 이 별표 자리에 아니면 아예 손으로 이렇게 가려주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 별표라는 값이 숫자가 뭐가 들어가야만 0이 되느냐. 그래서 이 별표가 1이 되거나 별표가 3이 되는 숫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숫자, 이 별표 자리에 x 빼기 1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를 x1 빼기 1, 여기를 x2 빼기 1이라고 적으면 애들이 그나마 x1은 2고 x2는 4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13번 문제로 연동해서 그냥 바로 저희가 보게 된다면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게 1일 때 여기 5x-7은 0이다의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5배 키우고 7만큼 뺐다. 이것도 사실은 그냥 5배를 했다는 것 자체가 확대되었다. 어떤 숫자를 5배만큼 확대시키고 7만큼 뺐더니 이런 알파와 베타라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확대시켰기 때문에 축소를 시켜가지고 뭔가 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5x1-7이 이게 알파고 5x2 빼기 7이 이게 베타여야 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손으로 가려주고 이 괄호 속에 있는 값이 1과 3이어야 된다. 즉 여기도 마찬가지 형태로 손으로 가린 부분이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금 잘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확대와 축소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어떤 숫자를 5배만큼 키우고 7만큼 뺐지만 어찌됐건 더하기 빼기라고 얘기한다면 확대 축소라고 해서 얘 x1 같은 경우에는 5분의 알파 플러스 7, x2 같은 경우도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다. 그래서 여기 얘네 둘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 x1 더하기 x2 같은 경우는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 해서 구해도 상관이 없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이 곱하기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그냥 둘이 더해가지고 5에 x1 더하기 x2 마이너스 14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여기가 1이다. 이렇게 그냥 직접 구해도 관계없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14번으로 가서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에도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니트 모의고사에 14번 문제를
이게 나왔는데 엄청 많이들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 한번 적지 않았나 싶은데 안 적었나요? 개수에 따른 켤레 관계 근해 공식 요거 안 적었었나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냥 반복 복습하는 셈 치고 만약에 뭐 안 했었다면 그냥 적는 거고요. 했었다면 여기 제가 포스트잇 애들이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다가 놓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할 때 켤레 관계에 해당되는 거 뭐 기타 등등 근해 공식 이거 알고전에서 있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네. 얘는 간격 좀 크게 조금 적게 줄여서 이렇게 하고요. 아씨 왜 이렇게 삐뚤빼뚤 ABC가 유리수일 때와 이거 언제 한 번 했죠? 안 했다고요? 왜 한 거 같지? 복소수일 때 네, 켤레 관계에 해당되는 거 반드시 좀 언급을 오늘 글씨가 선도 그렇고 켤레 관계 네, 근해 공식 판별식으로 근을 구분하는 것까지 네, 이렇게 해서요. 학생들한테 얘기하듯이 뭔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ABC가 거의 99% 이상은 저희가 ABC가 다 유리수인 상태에서의 2차 방정식을 주로 많이 거의 99%가 다 그렇긴 한데 실수인 경우와 복소수인 경우가 정말 1% 정도로 가끔 나오면서 아이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어디 학교인지는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중학교 3학년 애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니트 모의고사 2회차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서 애들이 엄청 많이 틀린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생각을 좀 해보면 얘는 이거 두 가지로 좀 나누고요. 여기다가 괜히 문자로 적는 거보다는 그냥 켤레 관계처럼 그냥 어떤 근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나머지 근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고 여기 알파가 만약 1 플러스 루트 3i라면 베타라는 근은 당연히 1 마이너스 루트 3i이고 근해 공식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판별식으로 근해 종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시로 이제 실수부터를 좀 적어보면 여기에 2 플러스 루트 3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은 0이다 라고 하는 개수가 실수인 경우로 따졌을 때 얘는 사실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1에 x 빼기 1 빼기 루트 3은 0이어서 알파란 근을 1 또는 베타란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인수분해 된 과정 자체와 아예 근을 적어줬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여기에 미지수를 하나를 섞어가지고 이런 애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 하나를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줬을 때 거의 90% 이상은 다들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무조건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ABC가 실수인지 유리수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 푸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강조하는 부분이어서 14번 문제를 좀 선정을 했고요. 당연히 여기서 보듯이 개수가 실수라면 근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3일 때 나머지는 1 마이너스 루트 3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실수일 경우에도 어떤 근 하나가 얘처럼 위에 것처럼 1 플러스 루트 3i라고 나온다면 얘는 자동으로 이거는 무조건 맞다. 그러니까 실수일 때는 이 허근에 대한 켤레는 무조건 성립을 하고 근해 공식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판별식으로도 근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형식으로 뭐 예시가 뭐
그닥 어렵게 나오는 형태는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정도로 언급을 해주시면 애들이 그냥 이 두 개가 그냥 자동으로 뭔가 착착 진행되는 느낌이고요. 이것도 x-1에 x-1 마이너스 루트 3i는 0이 되면서 근하나는 당연히 1이고 나머지 근하나는 1 플러스 루트 3i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1 플러스 루트 3i가 근이긴 하지만 나머지가 1 마이너스 루트 3i는 아니다. 이 경우는 개수가 복소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켤레 관계는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수가 복소수, 특히나 이제 복소수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을 당연히 무조건 다 포함하는 거긴 하지만 그냥 저희가 그냥 구분할 때 여기 개수가 어떤 허수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켤레 관계는 어떤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근해 공식도 여기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판별식으로 근해 종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허근 두 개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내용이다까지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14번 문제를 이제 선정을 했고요. 이거하고 관련돼 있는 게 없어 보이네요. 그냥 딱 이 문제만 그런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사실은 그냥 쑥 그냥 넘어가듯이 AB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적으로 근 하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3이기 때문에 그냥 이 구체적인 이런 내용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다 답을 맞추긴 하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14번 문제를 이렇게 정확히 안 상태에서 나머지 근 하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걸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나머지는 근과 계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냥 살짝 언급하고 넘어간다면 15번 문제도 A, B가 실수라고 나와 있고 그럼 모든 개수가 실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근이 1-i분의 2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에 켤레 갖다 붙이면 굳이 실수화 먼저 하지 않고도 1 플러스 i분의 2라고 해가지고 그냥 풀어도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16번 문제로 가서 지난 시간에 두 근의 차에 해당되는 거 언급을 드렸던 것 같고요. 두 근의 차 같은 경우는 지워도 되겠죠? 증명을 살짝 하긴 했지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차의 절대값을 붙인 것이고 다른 표현 방식으로는 두 근 사이의 거리, 길이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 적은 다음에 막 이렇게 집어넣겠지만 공식으로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애들이 조금 더 계산을 빠르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는 최고차항 계수가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절대값 A는 1 넣으니까 이건 루트 D 자체가 그냥 두 근 사이의 차가 될 것이고 당연히 그 음수가 나오긴 하겠으나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냥 계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번 문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18번 문제가 두 근의 근의 확대 축소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언급을 했기 때문에 18번 문제가 근의 축소 확대인데 한 근이 아니다. 이거 아니네요. 원래 근의 2배 이렇게 나왔으면 두 근의 확대가 맞는데 제가 정신이 없네요. 네, 20번 문제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 20번 문제는 요걸로 제가 예시를 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이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다시 2차 방정식을 세워라. 네, 그냥 처음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두 근의 합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해서 알파 베타분의 1.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조금 연습을 시켜주시고 하면 되겠는데, 이제 얘를 좀 생각을 해보면 2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가 이게 맞는 식이지 않습니까? 근이 알파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야만 하는데, 근이 알파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알파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이런 식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건 요 식을요 x제곱으로 양쪽 나눠주면 2x 플러스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 식에다가 알파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알파분의 1을 집어넣으면 2 플러스, 아니지, 여기다가 잠깐만, 바보냐?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분의 3 알파 제곱분의 1이 되면서 양쪽에 알파 제곱을 곱하면 2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얘는 2차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3차에서도 4차에서도 계속해서 그냥 모든 차수에서도 다 통하듯이 그냥 요거 없이도, 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다라고 하면 아예 거꾸로 그냥 이렇게 읽어. 그래서 그냥 답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 답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러면 3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뭐 이렇게 제가 예시 드는 걸 되게 그냥 좋아하는데, 요 놈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근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로 갖는 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그냥 이것도 볼 것도 없이 그냥 답을 부를 수 있습니다. 거꾸로 개수만 읽어버리면 얘는 x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요 놈을 근으로 갖는다 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근이 주어져 있을 때 역수관계로 되어 있으면 그걸 하면 되고요. 그런데 얘 20번 문제는 그럼 얘를 조금 변형을 시켜 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단계 자체가 20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1분의 1, 베타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 거꾸로 뒤집는 건 얘를 거꾸로 읽으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0은 0의 두 근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얘도 이제 근이 알파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뭔가 얘가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f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근으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얘가 그러니까 아니지, 얘를 넣어야 얘가 0 되는 거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0은 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여서 이런 근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근이 1이고 얘가 3일 때 얘가 y는 fx라고 한다면 이 뜻을 생각을 해보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얘가 나왔어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거꾸로 이렇게 가면 얘가 근이어서 요거 풀어주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3번이 되고, 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근각기수의 관계 이용해서 알파 베타 구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할까 말까를 엄청 고민이 있긴 있는데 그냥 준비한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선생님들은 당연히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냥 언급하는 형태로만 해서 좀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이제 여기 근해 부호, 네, 근해 분리. 교육과정에서 제외됐지만 아직도 있고 안 나오는 것 같으면서 미적분 2에 갔다가 계속해서 미적분 1, 미적분 2에서 계속 내고 있고 뭐 대수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고 참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근해 분리라고 하는 건 실근해 위치 관계. 그러니까 실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는 항상 3개, 2개 세트로 좀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선생님들 어떻게 언급하시나요? 성인쌤 혹시 뭐라고 언급하시나요? 이거 근해 분리. 광호쌤 어떻게 언급하시나요? 따로 이렇게 명칭을 만드시진 않나요? 저는 그냥 함, 판, 대, 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하면 조금 더 애들이 뭔가 근해 분리가 나왔어? 그러면 한판 대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아이들이 좀 잘 이해하는 것 같아서 한판 대결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기를 그냥 뭐 선생님들 그냥 한판 축? 이거보다는 아까 그게 좀 더 아이디어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대칭 축, 결정된다. 그냥 얘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말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그냥 한 것 같고요. 이렇게 2개의 세트를 구분한 이유는, 네, 선생님들마다 이 순서는 언급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판별식을 먼저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뭔가 그냥 제 방식으로는 뭔가 논리적인 구조가 함수값을 먼저 집어넣고 위치를 따졌을 때 판별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그래프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좀 물어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왼쪽에 이 3개의 그래프와 오른쪽에 2개의 그래프에 대해서 모양상 그냥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조금 다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fk를 넣었을 때 얘는 함수값이 0보다 크고 얘도 k를 넣었을 때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k1을 집어넣었을 때 당연히 0보다 크고 그리고 fk2를 넣었을 때도 당연히 0보다 크다. 얘네들은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k를 집어넣었더니 음수가 나오고 여기도 k1 집어넣었더니 음수, k2 집어넣었더니 얘도 음수다. 이렇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숫자 1이 있는데 아래로 볼록한 놈을 전제로 해가지고 아래로 볼록한 상태를 우리가 따졌을 때 1을 넣어서 양수가 나오는 그림을 우리가 있는 대로 다 그려본다면 누군가는 이렇게도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도 그리고 뭐 그렇겠지만 특별히 공중에 이렇게 띄워서 그리는 애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양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항상 두실근이나 또는 실근을 갖는다고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의 위치 누구 근보다 크다 작다 이러면 무조건 실근이 되어야만 하고 얘를 끌어내려 가지고 이 핑크색으로 표시한 이런 그래프는 제외시켜야 어떤 근의 분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끌어내리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과정은 판별식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당연히 는은 빼야 된다 정도로 언급을 해서 이게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말고 아까하고 같은 상황으로 1을 넣었는데 음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냐,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고, 얘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분명히 얘는 판별식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아무 짝에 쓸모없는 식만 더 적어서 헷갈릴 뿐이다. 그래서 얘는 판별식을 제거시켜도 상관없다. 그럼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 그럼 위로 볼록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구분을 할 때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신경 쓰지 말고 기준이 되는 숫자, 저 K가 곡선 바깥쪽에 있는 숫자만 나타난다면 판별식을 써라. 곡선 안쪽에 기준이 되는 숫자가 단 하나라도 들어있다면 판별식은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한 것 같은데, 베타랑 그는 3과 4 사이 있도록 하여라 뭐 그러면서 미정계수 해가지고 막 K값 구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그려라 1, 2, 3, 4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고, 여기 1, 2, 3, 4인데 기준이 되는 숫자가 4개나 나와서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 함수값부터 대입한 다음에 1 넣고 양수, 2 넣고 음수, 3 넣고 음수, 4 넣고 양수를 못하는 바보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숫자가 2와 3이라고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이미 두 개가 곡선 안쪽에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굳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그럼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세 번째 단계는 지금 현재 이 세 개의 그래프는 서로 구분되는 그 식이 없습니다. 얘 두 개도 똑같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조차도 사실은 똑같은 형태가 나온 거고, 이 세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얘를 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세 번째가 무조건 대칭축이 나와야 되는 거고, 대칭축을 마이너스 2분의 b 하지 말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해서 얘가 k보다 무조건 큰 거고, 얘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k보다 작은 거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k1보다는 큰데 k2보다는 작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이 세 개가 구분이 되는 거다. 그러면 한판 대 결자는 결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특별히 예를 들어서 근 하나가 1보다 작고 근 하나는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이런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고 누군가는 정확하게 축이 1이 될 거기 때문에 수학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 굳이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얘는 특별한 조건이 언급되지 않는 이상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 축도 필요 없고, 얘도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얘도 축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떤 1과 2라는 근이 이렇게 있어서 근 하나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라고 해도 얘는 축이 2보다 큰 상태고요. 얘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당겨서 그리면 당연히 축이 1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얘네들을 이제 이해를 시켰으면 요거 네, 지워도 되나요? 네, 지워도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조금 더 두근이 양수, 두근이 음수, 두근의 부호가 반대, 라고 할 때 얘도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상태, 얘도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상태, 얘도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상태가 될 건데요. 당연히
두근이 양수하고 양수하고 더하니까 양수고, 양수하고 양수하고 곱하니까 양수고, 실근이 되어야 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고요. 얘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당연히 음수 더하니까 음수 곱하니까 양수, 당연히 판별식 써야 되고요. 얘는 두근의 곱이 음수다라고 얘기할 때 얘는 어떤 판별식과 축을 따지지 않는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아이들한테 조금 언급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 때 얘 최고차항계수의 부호가 양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아래로 볼록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위로 볼록은 약간 좀 그냥 부호만 서로 반대로 붙여주면 되는 건데, 일단 a가 양수이기 때문에 0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건 이 식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니까 c만 남을 텐데, 이 c가 의미하고 있는 건 어차피 a가 양수이기 때문에 a분의 c를 의미하고 있는 거여서, 이 부분이 얘기하고 있는 건 F0을 넣었을 때 양수다. 그럼 이 부분도 F0을 넣었을 때 양수다. 이 부분을 얘기할 때 F0을 넣었더니 음수다. 그래서 함수값을 먼저 집어넣어서 부호를 결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양수, 얘도 양수, 얘는 음수다. 그렇게 되면 기준이 되는 숫자인 0들이 얘네 둘은 무조건 곡선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판별식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이거 1번, 이거 2번, 얘도 1번, 얘도 2번. 근데 얘 1번 하고 나서 기준이 되는 숫자가 0이 곡선 한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굳이 판별식을 그래서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0을 넣었을 때 음수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라고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그래프를 구분하기 위해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축을 따지는데 기준이 되는 곳이 0이기 때문에 굳이 2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얘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할 거니까 2는 의미가 없어서, 사실은 얘 세 번째 게 축을 의미하는 거다. 얘가 그러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의미하는 건데, 당연히 얘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만 2가 의미가 없더라. 뭐 그렇게 해서 얘를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 근에 분리하고 두 근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부호가 다를 때를 어떤 동일한 논리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23번, 24번 문제를 제가 푸는 건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하고, 24번에서 살짝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x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3n-9는 당연히 0보다 작으니까 m값이 3보다 작다. 원래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다른 조건 하나를 또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축을 따질 필요가 없었지만 여기선 특별 조건이 붙었습니다.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을 때라고 얘기하는 건, 얘가 0을 이렇게 기준으로 뭔가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축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은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거기서 문제에서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축을 따져야 되니까 2분의 2m 플러스 5라고 하는 애가 이게 0보다 작다도 붙어야 되니까 m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아야 돼서 교집합 부분은 요게 답이 얘니까 3번이 정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B스텝의 6번 문제입니다. B스텝의 6번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이 2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y 플러스 1x 더하기 m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얘가 뭐 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문자가 2개 이상으로 복잡하게 주어져 있을 때 인수분해하는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m이어가지고 뭔가 계수 맞추기로 해가지고 이쪽을 만들기가 조금 쉽지 않은 건데, 물론 학생들 같은 경우는 m에다가 숫자 보기에 있는 것 갖다 때려 넣고요. 적당히 적어
3y 플러스 1 나오는 거 그렇게 푸는 게 짱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안 되겠으면 그거라도 해서 맞춰가지고 와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잘 풀어가지고 옵니다. 그것만 한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문제 풀어주면 선생님도 풀 줄 모르네 또 이런 이 쓸데기 없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구조가 A, B, C, D, E, F 뭐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한다를 의미하고 있는 건데 얘를 마치 저희가 그 방정식은 아니지만 저희가 인수분해 그냥 할 때 마치 근을 활용하는 것처럼 얘를 좀 해보면 그럼 x라는 근은 뭐죠? 2분의 3y 플러스 1 뿔마 루트 3y 플러스 1의 제곱 오씨 마이너스 4m 네. 설명을 위해서 복잡하게 적은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 인수분해 자체는 x 빼기 2분의 3y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어쩌고 저쩌고 x 마이너스 2분의 3y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 저쩌고로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루트 속의 이 부분이 루트가 없어져 준다면 이런 형태로 바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핑크색 친 부분이 뭐 어차피 0도 완전 제곱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냥 어떤 복잡한 식의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적었을 때 여기 핑크색 부분은 판별식이 될 거고요.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겠다. 그럼 이 말인즉 판별식은 0이다. 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그냥 이거에 대한 판별식 적은 다음에 얘를 다시 정리해야 되는 수고로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다시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면 답은 짠 하고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가장 빠른 방법. 그래서 한 번은 보여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이렇게 설명하신 다음 네 번째부터는 그냥 이 문제 나오면 판별식이 0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그게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짱은 숫자 대충 3번, 4번 정도 집어넣고 맞추는 게 짱이다. 네. 넘어가서 12번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나오면 이제 무조건 자동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황금비 하면 피보나치, 차수 낮추기는 피보나치니까 1, 1, 2, 3, 5, 뭐죠? 5, 8, 13, 21 또는 x 5제곱 아니 그냥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6 몇 개 나왔나요? 7 나왔나요? 그럼 13 알파 플러스 8 더하기 13 베타 플러스 8 네, 답 끝났습니다.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므로 네,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아닌가? 맞죠?
13에 알파 플러스 왜 계산이 이상한 거 같지? 아닌데? 29? 네, 맞죠? 네. 얘는 필요도 없었던 놈. 네, 그냥 요거 피보나치로 차수 낮추기 1, 1만 스타트하면 얘네 둘이 더해서 그 다음 거, 얘네 둘이 더해서 그 다음 거, 얘네 둘이 더해서 그 다음 거, 얘네 둘이 더해서 그 다음 거. 얘가 A1이면 A2고, 그럼 A2가 의미하고 있는 건 X제곱은 X 플러스 이렇게 거꾸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얘 A3면 얘 X 세제곱은 2X 플러스 얘 A 네 번째면 X 네 제곱은 3X 플러스 1. 네, 요거 자주 언급했던 거라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3-1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되게 자주 나왔던 건데 이 문제를 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변형을 학생들한테 적어주는 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A를 좀 잘못 보고 푼다. 요거 내신 윙인가? 뭐 엔진가 내신 윙인가? 뭐 거기서도 한번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근해 공식 잘못 보기 라고 해서 두근의 합이 예를 들어 4, 두근의 곱이 8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일부러 근해 공식을 한 3개 정도는 잘못 적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잘못된 걸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일 때 올바로 된 합과 곱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애들이 그냥 2차 방정식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다음 두 번째 잘못 적어가지고 온 건 2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 다음 세 번째 잘못 본 건 왜 똑같아 보이지?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근해 공식을 뭔가 잘못 깨달았을 때 두 근의 합과 곱을 잘못 봤다고 해야 되나? 뭐 이게 그냥 바보들을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바보들일 때 근해 공식을 이렇게 잘못 생각했을 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잘못 봐서 이렇게가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잘못 봐서 이런 놈이 나왔을 때 제대로 된 두 근의 합과 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알파가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베타라고 하는 애가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 때 얘네 둘을 진짜로 그냥 더합니다. 얘네 둘을요.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2B가 될 겁니다. 얘는 부호가 그냥 다르니까요. 그럼 원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이므로 이 값이 현재 4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원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래서 2로 양쪽 나눠주니까 제대로 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근해 공식을 이렇게 잘못 보기 전에 제대로 된 값은 2다.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를 직접 이렇게 그냥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모가 A제곱이 될 거고요. 어차피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4AC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계산 틀리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러면 A 하나씩 없앴는데 우리가 필요했던 건 근각의세 관계 이용하면 A분의 C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A분의 4C이기 때문에 4로 양쪽을 나눠주니까 이렇게 2가 되어야 하겠다. 나머지도 그냥 빠르게 그냥 뭐 이렇게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베타도 2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게 되면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이 되는데 땅땅 없어지는데 b 프라임은 2분의 b이므로 2분의 b를 갖다 집어넣으면 2a분의 b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값이 이게 4이므로 네, 그럼 a분의 b에 해당되는 건 8이 되어야 할 거고요. 둘이 그냥 곱합니다. 네, 둘이 곱하게 되면 4a 제곱분의 위가 ac가 되는 거죠. 그럼 AA 약분하는데 얘가 8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된 A분의 C. A분의 C는 32가 되겠다. 네, 그럼 나머지 한 문제는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됐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같은 경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인데 얘 세 번에 한 번씩 반복인 오메가에 해당되는 거고요. 오늘 혹시 회의 있나요? 없죠? 얘가 오메가 더하기 1, 2오메가 마이너스 1, 그럼 얘도 오메가 바 플러스 1, 2오메가 바 빼기 1이니까 둘이 곱하기 하라. 네, 이거 너무 잘 아시지 않나요? 곱하기 하면 오메가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 위에 것도 곱하니까 4 오메가 오메가 바 마이너스 2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럼 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 1이고 얘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네, 됐죠? 넘겨서 22번 문제 인수정리입니다. 이걸 스터디 완전 초반에 7가지를 한번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인수정리를 7개를 한번 적었었는데 2차 방정식에 적용되는 것까지 그때 당시에 적었던 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그래서 이거 문제를 좀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긴 한데 주로 이제 첫 번째 변형 같은 경우 f 알파가 3이고 f 베타가 3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fx 마이너스 3은 0의 두분이 알파 베타. 그래서 얘 fx 마이너스 3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최고 차항계수가 1이다 라고 확정해서 준다면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되는 문제다 라고 하면서 그때 이렇게 적었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문제만 풀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게 베타고 얘가 알파인데 이 힌트를 준 이유는 최고 차항계수가 1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 베타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알파 알파 베타 베타의 형태가 나타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베타를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1-알파고 이 경우는 1-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왼쪽으로 넘기면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 그래서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최고 차항계수 a에 x제곱 빼기 x 빼기 1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될 거고요. 0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a이므로 a 값은 2다. 그래서 여기다가 2 집어넣고 구하라 라고 하는 거 구해주면 되고 네, 푼 다음에 얘만 이항시켜주면 fx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스텝입니다. 사실 2차 방정식은 그닥 뭐 할 게 없습니다. 냉방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네, 계속 감기 기운 때문에 여기 그 수맥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365일 아픈 것 같습니다. 제가.
3번 문제고요. 이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페이지 41쪽 23번이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수업 준비를 해놓긴 해놓지만 누가 해놓은지 모르네. 이건 왜 적어져 있는 거야? 41쪽 23번. 네, 이 문제하고 완벽하게 유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해가 허수 알파 베타. 그런데 알파 베타 제곱이 얘가 실수인데요. 일단 여기서 오늘 언급드렸었던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a, b가 얘가 실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허근 하나가 알파라고 돼 있다면 당연히 일단은 베타라고 적지 말고 얘는 무조건 알파 바에 해당된다. 네, a, b가 실수이기 때문에요. 아까 그 표에서 개수가 모두 실수이면 나머지 하나는 허수관계에서 무조건 켤레이다 라고 해서 베타를 알파바라고 바꿔주고요. 그렇다면 알파분의 알파바의 제곱이 얘가 실수이다, 복소수가 실수다라고 나오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바를 붙여서 똑같다고 적어주십시오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럼 대각선 곱하니까 알파 세제곱하고요. 알파바의 세제곱이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왼쪽으로 넘겨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바의 세제곱이 이게 0이고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에다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알파바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은 0이므로 네, 얘가 0이 되려면 알파 자체가 원래 실수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알파바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은 0이 되어야 하므로 알파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바 알파바라고 적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였기 때문에 a 제곱 그 다음 알파 알파바는 b이기 때문에 b를 이렇게 빼주면 네, 얘가 0이 된다는 뜻인데 거기에 2a 플러스 b가 0이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2a가 되어서 갖다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2a는 0이고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가 어디 있죠? a가 0이면 b도 0이 되어가지고요. 식 자체가 아예 x제곱은 0이 되어서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다. 그럼 b는 당연히 4가 되겠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 4번은 이거는 문제 풀 필요도 없는 게 엄청 강조 드리고 학생들한테도 꼭 언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다 라고 했던 게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이 3abc다 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무조건 a하고 b하고 c하고 더했을 때 무조건 0이다. 두 번째는 a하고 b하고 c하고 모두 같다. 둘 중에 하나인데 조건에서 abc가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2번 당첨. 그러면 ABC가 모두 같으니까 A로 싹 계산해주면 요런 놈이 되어서 사실은 얘도 X세제곱은 1이다의 문제이니까 나머지는 그걸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 3개씩 더했을 때 빵빵빵빵 나오는 구조이고요. 기억번은 당연히 이 상태에서 X세제곱은 1이다. 요 놈에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었으므로 기억번은 틀렸습니다.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몇 개죠? 1003개인가요? 맞죠? 1003개가 지금 더해지는데 3개씩 더했을 때 빵빵빵빵 나와야 되니까 앞에 한 개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1이 될 거고요. 뭐 디귿번도 너무 자주 나왔던 내용이라서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요.
얘는 아까 얘기했던 인수 정리와 인수 정리에다가 오메가를 섞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이 그냥 얘 오메가 바라고 처리하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그럼 f 오메가의 제곱이 마이너스 4 오메가 f 오메가 바의 제곱이 마이너스 4 오메가 바 그리고 F0은 최고차원 계수를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 요 놈에서 오메가 제곱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 오메가 바하고 오메가 분의 1이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대신 넣으면 되냐면 오메가 바 집어넣고요. 같은 방식이라면 얘는 오메가를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 오메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집어넣으면 얘는 4 더하기 4 오메가 바가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4 더하기 4 오메가가 되어서 두 개 종합하면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최고차원 계수 a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0 집어넣고 a 값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 8번은 하려고 그랬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여기 핵심 강의에 해당되는 것 여기는 이제 지우고요. 이차 함수도 사실은 별로 할 게 없긴 한데 한 20분 정도만 빠르게 언급할 거고요. 프린트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긴 할 건데 거기서는 좀 어렵게 증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초 사전 작업 B 뭐 이걸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하고 저는 근을 얘기를 할 때 뭔가 식을 만족한다 라기보다는 두 함수가 항상 만나는 점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는 편이고 얘 둘이를 만난 점을 구하려면 당연히 x제곱하고 2x-3하고 플러스 3하고 이렇게 같다 라고 놓고요. 좌변으로 넘겼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 x값 하나는 마이너스 1, x 하나는 3이다. 그건 그렇게 반영되는 게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1,1이 될 거고 여기는 3,9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축 자체가 y는 0이어서 얘네 둘이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걸 이게 정확히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인지 제가 수학과도 안 나와가지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만난다.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식이 바뀌는 과정에서 얘를 함수 삼고 결국에는 방정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치 변형 내지는 동치 방정식이라고 표현한다고 저 들었던 것 같고 저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을 동자에 치환하다 이런 거 할 때 치자에 변화시키다의 형태 그래서 동치 변형 그리고 이렇게 바뀐 얘네 둘이 같다를 놓고 이렇게 방정식 삼은 걸 동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요런 상태로 이제 변한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학생들한테 좀 사전 작업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내용이
뭔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돼 있고 직선 자체를 y는 mx 플러스 n일 때 이 기울기하고 같은, 그러니까 여기 좌표는 이게 알파죠? 얘 좌표가 이게 베타인데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이건 그릴 때마다 저는 안 맞게 그려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축은 아닌데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 왼쪽 거로 가지고 두 가지를,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애들 가르쳐 보니까 이 정도를 이해하는 것만 해도 참 너무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는 사실 같은 건데 어떤 여기가 좀 다른 거고요. 얘 둘이 갖다 놓고 왼쪽으로 넘기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문자의 형태로 다 적어서 해주면 애들이 이렇게 저기 안드로메다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최근에 좀 고안한 방법이 요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그림과 이거는 같은 거다를 동의를 학생들한테 알겠니를 여러 차례 물어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이 그림을 동치 변형시킨다면 이런 그림이 되고, 얘가 알파 베타, 이 부분의 x좌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옮기면 이 접하는, 이렇게 당겨야겠다. 네, 이렇게 좀 당겨서 적으면 얘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 그래서 네, 여기 만나는 점을 따지면 근을 이미 알고 있을 때 이 접하는 이 x 좌표는 무조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이다. 네, 그렇고요. 이 두 개가 됐죠. 그럼 하나 더 요거를 이렇게 하면 여기 만나는 점 알파, 여기 만나는 점 베타인데요. 이곳의 x좌표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워도 되겠죠. 이곳에 여기 알파 알고 있고 여기 베타 알고 있을 때 이곳 x좌표를 구하자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형태로 얘도 동치 변형을 시킨다면 여기서 네,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x좌표 알파, 여기 x좌표 베타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가운데 값은 얼마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이므로, 그렇죠? 그래서 얘도 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표도 이렇게로 시작하는 값이 되겠다 라고, 네, 달라 보이지만 같습니다. 네, 그림은 완벽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애들이 그냥 받아들일 때 조금 더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한 거는 극성까지인데 극성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됐죠? 네, 지워도 되겠죠?
극선의 방정식은 사실 거의 여기 공수원이라기보다는 극선의 방정식은 주로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모든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그냥 2차 함수도 어차피 포물선이고 원, 타원, 쌍곡선, 포물선 얘네들 다 똑같은 원리대로 만들어지는 거여서 그냥 제일 받아들이기 쉬운 원의 방정식으로 극선의 방정식만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 애들한테 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 즉 여기 이렇게 0,0이고 여기 2,1에서 접선 그은 거 이거 하는 게 뭐라고 언급하시나요? 정비쌤? 이거 뭐 애들한테 이거 알려주잖아요. 이거 뭐라고 언급하시지 않나요? 이거 접선의 방정식 이거 x1x 더하기 y1y 는 이거 r제곱 요거 할 때 뭐 특별히 언급 뭐 이런 거 안 하나요? 저는 이거 가르칠 때 찢어라 그냥 찢으면 된다로 언급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거 x 찍고요 y 찍고요 그냥 그대로 r제곱 갖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냥 x값 하나 y값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2, 1 집어넣으면 답인데 교육과정에선 요것만 나와 있는데 표준형에서 이 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2, 2 그냥 2-3 정도로 해볼까요? 접선. 이러면 당연히 평행이동 시키고 당연히 같은 공식 해야 되지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찢어라 라고 언급하냐면 x-1, x-1 y 플러스 1, y 플러스 1은 5 갖다 집어넣고 그냥 x 자리에다가 그냥 2 때려넣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2 넣으니까 x 빼기 1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에 y 플러스 1은 5다 이렇게 해도 답이 되죠. 그 다음에 같은 식을 그냥 빠르게 적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1이니까 3은 0인가요? 어차피 위의 점 같은 점 2, 마이너스 3 이걸로 했을 때 바로 하는 방법은 아까 x는 xx로 찍고요. y는 yy로 찢었기 때문에 얘도 그냥 암산으로 바로 적으면 2x 마이너스 3y 얘는 똑같이 그냥 x제곱과 y제곱은 똑같이 적고요. 여기서 그럼 필요한 거는 x와 y를 어떻게 찢을 거냐인데 마이너스 2 하고 나서 얘는 2분의 x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y 플러스 y 그러니까 1차는 이렇게 1차도 이렇게 빼기 3은 0이다. 이 상태에서 아까 요거는 그냥 찢어놓고 바로 대입한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는 여기 그냥 x 적고 여기다 넣을까요? 2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얘 풀어주면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기본형일 때, 표준형일 때, 일반형일 때 전부 접선의 방정식을 위의 점이라는 글자만 보이면 그냥 찢는 것만 연습을 시키면 접선의 방정식을 그냥 다 맞춰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다 찢어 해가지고 요렇게 이고요. 사실은 이거 근본적인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이렇게 찢어서 답이 나오는 건 물론 공수 2에 증명하는 방법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 되게 치사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미적분 2 가가지고 음함수 미분법을 배웠을 때 이렇게 나오는 원리는 다시 한번 무조건 배우도록 되어 있고 거기까지 선행만 되어 있다면 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처럼의 그 복잡스러운 내용으로 증명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찐든 원리 자체 그냥 무조건 투 하면 되니까 그냥 지금 갖다 때려서 그냥 쓰자 정도로 언급을 하는 게 가장 맞고 정답은 무조건 맞춰가지고 오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극선을 하려다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지워도 되겠죠? 네, 여기를 그럼 지우겠습니다. 극선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응용 형태의 문제에서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얘 5라고 얘기하고요. 외부의 점 4,3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두 접선을 얘를 하나를 L1, 얘 하나를 L2, 이 접점을 P, 이 접점을 Q라고 얘기했을 때 이 노랭이를 극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왜 갑자기 원의 방정식으로 하냐면 아까 제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 두 개 통과하는 직선을 구하여라 라고 할 때 그거를 진짜 극선 형태로 구하지 않으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풀이가 길어지는 형태여가지고 이걸로 대체해서 그걸로 넘어가면 좀 잘 이해를 하는 파트여가지고 이걸로 일단은 대체하고 그걸로 넘어가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극선이 굉장히 희한한 놈입니다. 혹시 아니 이거는 안 해야 되는데 뭐 시간 할 일이 있으면 뭔가 이 극선을 뭔가 좀 하면 그래도 좀 많이 아시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x1, y1 여기 x2, y2 하고요. 저희가 L1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르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x1, x, y1, y는 5인데 L1 직선이 4,3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4x1 더하기 3y1은 5다. 이거 기억식 이거 찾았고요. 그 다음 얘 L2 구하겠습니다. L2를 구하면 x2x y2y는 5다. 어차피 L2 직선도 4,3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4x2 더하기 3y2는 5. 그래서 니은 번식을 구했는데 기억식과 니은을 동시에 만족하는 직선이라고 하는 건 4x 더하기 3y는 5가 될 건데 얘가 P점을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고 Q점을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기 때문에 극선의 방정식은 얘가 극선의 방정식이어서 노란색으로 일부러 적은 이유는 이 노란색 직선이 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뭔가 기울기 구해야 되고 한 점 반드시 지나는 거 구해야 되고 막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극선만큼은 그냥 접선 구했고 이 점 지나, 접선 구했고 이 점 지나.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만족하는 직선 구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 노란색 직선이 짠 하고 나타난.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활용한다면 만약에 공수투를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한다면 얘 활용이 공통연의 방정식처럼 만약에 이걸 생각을 한다 치면 여기에 원 하나가 이렇게 더 있는데 이 점이 어떤 이 다른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을 때로 응용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이 거꾸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로 확장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해설지에서는 그렇게 풀어놓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별풀이, 특이풀이처럼 제가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수투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서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극선을 구한 게 문제가 아니고 4,3이 외부의 점이긴 하지만 4,3이 이게 외부의 점이긴 하지만 어떤 이런 직선을 구할 때 얘도 원의 방정식에서 어떻게 했냐? 그냥
4x 플러스 3y는 5처럼 그냥 찢어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접선과 접선을 지나게 하는 어떤 직선을 구하려면 극선의 방정식이다. 그럼 제가 이제 아까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여기를 P라고 하고요. 얘를 Q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여기 알죠? 여기 알파, 여기 베타일 때 이 부분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놓고 구하면 좀 힘들기 때문에 얘를 P, Q라고 그냥 적고요. 이 곡선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놓은 상태에서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게 원샷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얘가 원이고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통과하는 선을 극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외부의 점 P, Q가 있고요. 접선을 그은 다음에 접점을 지나는 이런 놈이니까 이거 자체를 극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찢어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이거대로 가면 되니까 여기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빠르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얘를 2차 찢는 거, 그 다음 표준형 형태로 찢는 거, 그 다음에 1차 개수로 찢는 거를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좀 문자로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숫자가 그냥 문제로 이 출제가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거인데 일단은 그럼 얘 y를 찢어야 되겠죠? y는 아까 어떻게 찢냐면 2분의 y 플러스 y라고 찢는데 거기다가 어차피 집어넣어야 되니까 q는 a의 px 네, 이 문자로 적으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b 곱하기 여기가 2분의 x 플러스 p. 그러니까 이거 x 찢는 방법이 2분의 x 플러스 x 해놓고 나서 한 군데다가 이거 p 점만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플러스 c. 얘를 정리해주면 pq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외부의 점에서 이렇게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라고 나오면 이렇게 직접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차 함수에서 이제 비례 관계로 풀 수 있는 굉장히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제가 공수원에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비례 관계 하나가 남았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하고요. 시험 기간인 것 같긴 한데 이거 또 이러면 진짜 올해 안에 이게 끝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제가 이게 기간은 지금 5월부터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7회차인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하도 중간에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은 진행하고 그 다음 주는 좀 선생님들 의견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입이 쩍쩍 마르는데?